네,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순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AI 시장 빅매치 누가 살아남을까입니다. 최근에 정말 AI 시장이 경쟁이 가파르게 좀 네. 치솟아 오르고 있는데 이 중에서 또 어떤 기업들이 살아남을지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저희가 중국 기업들을 먼저 얘기를 나눠봐야 되니까 네. 중국의 이제 AI 빅테크 대표 종목이죠. 네. 알리바바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가 25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사실 뭐 순이익은 좀 줄었지만 어쨌든 향후 성장성을 봤을 때 네. AI 기반 이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률은 좀 눈여겨볼 만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미적지근했는데 좀 다른 이슈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이제 앞으로 한임 캐스터가 좀 짚어줄 것 같은데 알리바바 실적 그리고 주가 향방 흐름부터 체크해 볼까요? 일단 먼저 알리바바 3분기 실적을 봤었을 때는 시장에서는 이제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2분기 네. 실적 때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게 된다면은 알리바바가 분명히 실적 부분상에서 쇼크가 나왔음에도 주가가 급등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리바바가 우리가 왜 중국에서 중요한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알리바바를 왜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은 결국에는 미국 기업들은 지금 현재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더욱더 적극적인 이제 AI 클라우드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알리바바가 딱 중국 내에서 빅테크 기업상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지금 현재 AI 클라우드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알리바바가 더욱더 이런 클라우드 사업에 확장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것은 네. 나머지 중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도 비슷하게 가겠다라는 방향성과 똑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알리바바에 대한 이제 우리가 실적을 바라봤었을 때 특히나 알리바바는 이제 미국 기업과 다르게 우리가 폐쇄 형식이 아니라 오픈 소스로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AI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API를 토대로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사업에서 봐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알리바바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때 클라우드에 대한 이익이 얼마 가까이 증가됐느냐만 우리가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매출 부분상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나머지 조정 순이익이라든지 이익단에서는 조금 더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이 결국에는 배달 사업 관련돼 가지고 있는 마케팅비라든지 출혈 경쟁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런 관군제 관련돼 가지고도 징둥과의 이런 경쟁 구도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상에서는 이익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 과다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매출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시장에서 처음에는 좀 좋게 받아들였었는데 이 컨퍼런스 콜에서부터 조금 더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작년 이제 9월 달부터 작년 11월 달 때부터 회사채 발행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사채 발행을 시작한다라는 것은 둘 다 동의한 상태인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라클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다양한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현재 AI 클라우드 사업에 더욱더 힘을 박차기 위해서 그렇죠. 3분기부터 회사채를 더욱더 적극적인 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규모에 대비해서 중국은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건데라는 식의 기대가 있었어요. 특히나 컨퍼런스 콜에서 그런 기대들이 가득했었는데요. 컨퍼런스 콜에서 결국에는 3,300억 위안 네. 정도 한다라고 맞아요.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네. 결국은 3,000억 정도의 상에서 4,000억 정도, 4,000억 위안 정도만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느꼈을 때 이것도 많은 거 아닌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돈에 금액이 좀 적다고 느낀 거예요. 그 돈에 대해서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은 그 돈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 다 AI 클라우드 센터에다가 직결적으로 투자하는 스타일로 가고 있는데 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그 돈 받아가지고 뭐 할 건데 과거 사례를 보다 보니까 그 돈으로 주가를 부양하거나 그 돈으로 다른 출혈 경쟁 관련된 그런 외식이라든지 그런 그 서비스 관련된 쪽으로 돈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상에서 결국에 너네들도 지금 3,300억 원 거의 그리고 4,000억 위안 정도를 발행했었을 때 또 그런 거 아니야? 돈 안 되는 기업, 돈 안 되는 사업부에다 돈을 더 지원해 주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금 결국에는 컨콜상에서도 약간 주가가 실망했다라고 전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있습니다. 한 우리나라 돈을 한 70조 정도 되는 돈인데 이 네. 돈을 AI, 클라우드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다른 사업 부분에 좀 부진한 부분에도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그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클라우드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되는 그쵸? 사업에 더욱더 네.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AI 스타일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잘 되는 사업에 투자하기보다는 네. 안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래요? 지금 현재 돈을 더 투입하고 있다 보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징둥이나 메이투안에 대한 이 3자 배달
전쟁. 네. 여기서도 지금 승리를 따놔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AI 클라우드 관련돼 있는 것도 투자를 물론 하고 있지만 캐펙스 증가하고 있지만 그 속도 자체가 미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저조되다 보니까 여기서 시장의 생각은 둘 중에 누군가 하나는 일단은 우리가 고려해봐야 된다, 고민해봐야 된다. 미국이 과잉 투자라는 것이냐, 중국이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냐,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 이전에 3분기 때도 제가 텐센트 언급을 드리면서 네. 텐센트에 대한 캐펙스가 감소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AI 클라우드 관련돼서 캐펙스가 감소됐다. 이유가 뭐냐면은 AI 칩에 대한 부족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캐펙스에 대한 증가를 하겠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속도가 이전에 2분기에서 1분기에서 2분기 속도보다 지금 조금 더 완화적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에 대한 돈들은 더욱더 발행한다고 합니다. 3년 동안.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AI 클라우드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욱더 돈을 더 투입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다가 투입한다라는 것을 시장이 인식하다 보니까 이번에 알리바바에 대한 주가가 생각보다 부진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이 시장이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네. 정말 이런 AI 기업들의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궁금증이 들거든요. 사실 네. 최근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고 그날은 급등했지만 다음 날부터 조금 흔들렸던 이유가 이 AI 기업들의 수익화에 대한 네. 문제였잖아요.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구글의 이제 제미나이 3가 예상보다 좋은 흥행을 기록하니까 아 봐라 AI 기업도 수익화가 될 수 있다 하니까 관련 기업들은 다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정으로 시장이 원하는 AI 기업들이 원하는 거는 이런 수익화 모델인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과거부터 떠올려 보게 된다라면은 네. 이전에는 AI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승시켰을 때에 대한 네. 모멘텀을 뭘로 측정했냐면은 전 세계에서 누가 제일 똑똑한가입니다. 똑똑한 AI를 누가 제일 보유하는가에 대해서 네. 결국에는 그 부분에 대한 와우 포인트를 잡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에 대한 미국에 대한 AI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와우 포인트를 가져갔고 그랬죠. 그걸 토대로 해서 사실 오픈 AI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뭐 그록4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미국에 있는 기업들 전반적으로 다들 강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딥시크 나온 이후로부터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은 이 정도의 비용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두 갈래 길이 나눠지고 있거든요. 엔비디아에 대한 GPU 그리고 제미나에 대한 TPU 이런 형식으로 지금 두 분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잣대가 실제로는 GPU에 대해서 효율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알리바바 GPU요? 아닙니다. 구글 제미나입니다. 네, 지금 제미나이 미국 관련된 GPU?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데요. TPU 말씀하시는 네, TPU. 거군요. 네, TPU 하고 있는데 네. 저도 말이 꼬여가지고 네, 네, 말이 죄송해요. 꼬여가지고 네. TPU 관련돼 가지고 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가장 AI적으로 똑똑한 게 제미나이 3다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부분상에서 결국에는 제미나이가 GPU가 안 들다 보니까 GPU에 대한 포지션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떨어뜨리는 포지션, 숏 포지션을 좀 가져가고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롱 포지션 가져간단 말이죠. 그럼 현재 지금 중국상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지금 시장에 대한 잣대가 있냐면은 중국에서는 지금 미국과는 다르게 중국은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욱더 빠른 속도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느냐만 지금 현재 잣대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 수 있느냐? 왜냐하면 폐쇄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프리미엄 형식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 돼요. AI들이. 그러니까 돈 못 벌고 자금만 투입할 수 있는 오픈 AI들에 대해서는 잣대가 되게 엄격한 거고요. 반대로 예를 제미나이 들면 중국 AI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 같은 오픈소스, 경우에는 미국에도 미국은 그렇고요.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AI를 사용했었을 때 우리가 API 기준으로 네. 사용했었을 때 무료다 보니까 여기서는 사실상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중국의 AI들은요, 뭘로 돈 버냐면은 사실 이런 거죠. 안드로이드랑 똑같아요. 안드로이드랑 iOS랑 지금 현재 나눠진 거가 똑같이 네. iOS에는 사용하려면은 애플 핸드폰을 사야 되고요. 네. 안드로이드 살려면 사실 안드로이드 상관없잖아요. 오픈 소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기서 뭔가 창출하려면 클라우드로 창출해야 돼요, 돈을. 그러면은 현재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에 대한 사업에 대한 캐펙스를 증가를 시키고 있느냐에 대해서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상승이 더욱더 빠른 거고요. 네. 중국에서는 3분기 실적 발표됐는데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그리고 바이두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왜 안 가? 네. 라고 했었을 때는 네.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는 잣대는 클라우드에 대한 캐펙스를 왜 증가를 안 시키지? 네. 이 부분이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네. 중국에 대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어, 근데 만약에 이 잣대가 클라우드에 대한 잣대가 아니라 네. 다른 쪽으로 수익화라든지
전염성,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한 AI들이 지금 현재 그 알리바바가 이제 지금 미국으로 가가지고 1,000만 회 이상 다운받거나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확장성이 높다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포인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결국 요약하자면은 네. 중국의 AI들은 잣대가 미국과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모호한 잣대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빅테크들이 지금 현재 힘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옆으로 박스권을 기고 거죠? 있다라는 거고,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는 부분들이 네. 결국은 중국에 대한 이 기업 AI 기업들에 대한 잣대가 생각보다 지금 현재 모호한 게 시장의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중국과 미국 AI 기업들에 대한 잣대가 좀 다른데 네. 이제 제미나이 시리 같은 경우에는 잣대가 좀 수익화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수익화를 잘 낼 것 같다라는 네.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도 급등하고 제미나이 시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 반면에 중국 AI 기업들은 잣대가 클라우드 부문이었는데 네. 왜 이 부분에 투자를 안 하지? 맞습니다. 이런 잣대를 들이밀다 보니까 테크주들이 못 간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딱 정리 정확하게, 딱 정확하게 네. 클라우드에 대해서 결국에는 확장성이 있어야지, 클라우드는 캐펙스가 증가하고 확장성이 있어야지 결국에는 그것들로 인해 가지고 오픈 소스에 대한 이런 AI들이 돈을 더 많이 벌 텐데 왜 클라우드에 대한 캐펙스를 증가하지 않는 것이지가 이번 3분기 때 실적 발표 때 기업들에게 궁금했던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라든지 나머지 주가들이 생각보다 부진한 이유가 네.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 부진한 이유가요. 지금 이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돈을 벌 건데 인 겁니다. 그거가 문제군요. 그렇죠. 그러면 네. 여기서 결국에는 클라우드에 대한 확장을 지금 더 해야 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달리고 있는데 중국은 왜 안 달리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마이클 버리 나오면서 시장에서 AI가 뭐 투자가 거품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생각들이 되게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보다 주가가 박스권을 기면서 옆으로 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중국의 AI가 또 하나의 또 QN 자체가 미국으로 가게 돼서 또 하나의 좀 뭔가 와우 포인트를 만들어주게 된다라면은 네. 그때부터 시장에 대해서 중국의 AI들이 이런 형식으로 지금 수익화를 하겠구나라는 네. 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현재 나오기 우리가 판단하기 직전에서 중국의 AI가 지금 생각보다 미국의 제미나이에 비해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서도 이제 알리바바 뭐 설마 망하겠냐고 네. 알리바바에 대한 굳건한 좀 믿음을 주고 계시고 또 어떤 분께서는 한밤중에 ADR로 알리바바를 매수하셨나 봐요. 실적 네. 발표를 좀 기대하면서 근데 그게 좀 서희 물리셨다고. 아나운서예요. 서희 아나운서예요? 네. 그래요? 이분은 아이디가 다른데 또 같은 다른 분이신가 봐요. 제가 아는 분이 네. 매수했어요 했는데 그 아. 아는 분이 김서희 아나운서예요. 그렇군요. 네. 안타깝네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QN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QN은 미국에 못 가는 거예요? 갑니다. 네. 백- 근데 제가 지금은 통용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네. 미국에서 아마 조만간에 내년 1분기쯤 되게 된다라면은 네. 뉴스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네. 네, 말씀하세요. 이게 알리바바가 왜 지금 미국에서 먹힐 수 있냐라고 네. 보게 된다라면은 먹힐 수 있다라고 네, 먹힐 수 보시는 있다라고 거군요.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왜 먹힐 수 있냐면은 네. 지금 미국에 있는 개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개발자 입장에서 AI를 토대로 해서 뭔가로 수익화라거나 이 기업들에 대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작년부터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단점은 지금 제미나이라든지 지금 그 오픈 AI, 챗GPT 같은 경우에는 폐쇄형이다 보니까 이게 폐쇄형과 오픈소스의 차이점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폐쇄형식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 수정사항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상에서 미국에서도 오픈소스를 요구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오픈소스를 요구했던 바가 바로 메타였습니다. 메타의 라마가 그 빈자리를 채워줬었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라마보다는 QN이 낫다. 라는 식으로 지금 시장이 판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월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게 그 QN이랑 라마랑 비교 그래프상에서 올해 9월부터 지금 올해 9월부터 지금 현재 QN 자체가 더 라마보다 올라간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QN 자체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는 다시 말해서 미국 내에서도 개발자들이 QN을 많이 차용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실리콘밸리 상에서도 이런 개발자들이 이제 지금 많이 몰려온다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1,000만 다운로드스 관련된 이야기들을 소속해 들어봤을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이 범용성 있게 퍼진다라는 거고 그걸로 토대로 해서 미국에 있는 몇몇 기업들이 QN과 아마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소식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Q&A 저도 알리바바의 Q&A를 좀 많이 기대를 하긴 했는데 네. 근데 솔직히 지금 제미나이 3가 워낙 강력해가지고 지금 시장의 구도가 제미나이 3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챗GPT 다들 네. 많이 쓰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챗GPT, 제미나이 3 그리고 알리바바의 Q&A인데 그럼 이렇게 세 개가 경쟁했을 때는 뭐가 이길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뭐 알리바바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단은 아니에요? 네. 구글과 저는 알리바바의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구글과 알리바바? 그러니까 오픈 AI는 여기서 더욱더 발전한 형태로 가기에는 조금 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픈 AI는 여기서 더욱더 고지능의 AI로 확장성을 가져가기보다는 여기서부터 수익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플랫폼 회사로 전환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AI가 계속 다른 AI 기업들에게 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AI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오픈 AI는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카카오톡 같은 그런 SNS 플랫폼 형식으로 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여기서 결국에는 구글과 QN 이 두 개의 싸움이 될 건데, 양자 구도군요. 그렇죠. 여기서 네. 결국에는 중요한 게 이 오픈 소스냐, 폐쇄형이냐 여기서 결정 날 것 같아요.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도 가장 똑똑한 지구상 가장 똑똑한 AI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 판단하고 제미나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미나이 네. 3가. 근데 다신 단점 중에 하나는 네. 일루전이 88%입니다. 에? 일루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루전이요? 이 환각률이라고 해서 AI한테 물어봤을 때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세종대왕 때 네네. 세종대왕이 혹시 뭐 라면을 먹었어? 라고 물어보면은 AI한테 네, 네네. 그럼 원래는 그게 우리는 봤을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개연성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라고 보통 예전에 한 작년만 보더라도 오픈 AI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네. 제미나이스가 지금 그렇습니다. 어. 제미나이스가 생각보다 네.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개연성 관련된 일루전들에 대한 효과를 물어봤었을 때 88%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8% 정도의 응답률 자체가 일루전이 효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다시 아니, 말해서 한번 틀리네요. 물어봐야겠다. 틀리네요. 똑똑한데 어. 똑똑한데 자존감이 좀 높은 애. 아, 제미나이 내가 틀렸다라고 3가요? 인정하기 않고 너 내가 말 맞아. 틀릴 리가 없는 고집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면 돼요. 아. 그러니까 초기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마 일루전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똑똑한 일루전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환각률이죠. 되죠? 그러니까 환각률. 할루시에이션 같은 네네. 느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보니까 제미나이 3에 대해서 일루전이라든지 할루시에이션이 높다라고 해서 시장이 떨어뜨리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결국 여기서부터 발전된 형태로 가게 된다라면은 그게 많이 떨어지게 될 거고 결국 똑똑한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QN 같은 경우에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QN 자체가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으로 가면서 대규모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상에서 어떤 점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방향성을 가지는지 그런 것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구글과 이 알리바바가 생각보다 이 사업 구조가 비슷비슷합니다. 알리바바는 일루전이 없어요? 별로? 알리바바도 있습니다. 근데 있어요? 낮습니다. 아, 낮아요? 보통 평시에 중국에 있는 AI들이라든지 지금 현재 Q&A에 나오는 이런 일루전 같은 경우는 15% 미만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10% 미만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현재 제미나이가 88%라는 소리는 지금 초기 모델이다 보니까 높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전 제미나이 2.5 같은 경우에는 GPU 형태로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TPU 형태로 갔다 보니까 신규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일루전 효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아마 채팅으로 제미나이가 와 되게 똑똑하다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여러분들이 뭐 어떤 말을 하든 간에 다 맞다라고 말해줘요. 대답해 주는군요. 네네. 그러니까 제미나이가 네.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네. 똑똑한 건 맞지만 생각보다 이런 일루전에 대한 환각 효과가 되게 많다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더욱더 수정이 될 거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결국에는 이 구글이라든지 알리바바가 어떤 걸 토대로 돈을 벌 거냐 했었을 때 수익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구글이 이런 플랫폼 서비스라든지 본인들 유튜브 광고 모델 그쵸. 형식으로 가게 될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알리바바도 그런 모델로 가게 될 거거든요. 네. 중요한 것은 오픈 소스냐 폐쇄형이냐 누가 이길 것이냐가 내년부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은 미국에서는 AI가 원래는 주목도가 엔비디아였는데요. 이제는 구글로 넘어갔고요. 네. 마찬가지로 중국 같은 경우에 AI를 이제 과거에는 반도체 GPU 생산한 형식으로 캠브리코라든지 하이강 쪽으로 갔다라면은 이제는 빅테크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중국의 빅테크, 미국의 빅테크 누가 돈 잘 버냐 이제 그게 시장의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아니 이제 아까 제미나이 3가 이제 세종대왕이 라면을 드셨냐 물어봤을 때 이제 일루전 환각이 좀 나오면서 좀 개연성이 있으면 좀 먹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자존감이 높다라고 좀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지금 채팅방에서 형이 테크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뚜렷한 거죠. 네. 네, 남 이야기를 좀 자존감이 듣기보다는 높은. 네. 주관이 좀 뚜렷하다. 중성 나이. 중성 나이. 중성 나이. 중성 나이 3. 중성 나이 3. 좀 최신 모델이어가지고 다음 모델은 어떨지. 뭐 결론은 항상 똑같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과 중국 AI가 폐쇄형이냐 오픈소스냐 이거의 차이에 의해서 앞으로 갈려질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알리바바 편만 좀 들 수는 없는 게 알리바바는 또 지금 미국에서 한창 좀 때리기에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우리 하림 아나운서가 이슈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알리바바 이슈부터 좀 체크를 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알리바바가 오늘 아침에 사실은 이 블룸버그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아침에 뉴스가 좀 새롭게 그쵸. 나왔습니다. 네. 함께 좀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 알리바바가 블룸버그 등 외신 등의 보도를 통해서 나온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면 미국의 국방부가 알리바바를 중국군의 지원 가능 기업 명단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바이두와 비아디도 좀 포함이 된 상태였는데요. 해당 명단은 미국이 중국 기업의 군 연계성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공식 리스트로 포함되더라도 즉각적인 제재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들 이 기관 투자자와 기업 간 거래에서 경계감이 좀 높아지고요. 상징성인 부담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사안은 이 지난해 10월에 미 국방부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언급된 것으로 관련 기업들에 대한 조사가 이미 진행돼 왔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소식으로 간밤 미장에서 알리바바가 한때 급락했다가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네. 현재 알리바바의 주가도 한번 살펴보시면 네. 오늘 장 초반에도 오늘은 좀, 급락세를 한번 네, 보였었다가요. 양호하네요, 그래도. 네, 현재는 지금 0.9%대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파트너님께서 네. 이 소식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이런 좀 뉴스는 궁금한데요. 어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랑 시진핑이 몇 번 통화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도 이제는 중국을 때리기라든지 혹은 관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내년 딱 이맘때쯤에서 중간 선거가 결국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11월에. 그렇죠. 중간 선거 관련돼서 이기지 못하면은 앞으로의 3년이 지옥 같을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말은 하더라도 네. 통과되는 게 하나도 없고 아. 그리고 SNS 인플루언서랑 다를 바가 없어져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 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중간 선거가 핵심이기 때문에 중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국의 대두 수입을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중국의 대두 수입을 지금 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국방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중국에 있는 명단들을 올리게 되면은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데요. 저것조차 안 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욕 먹습니다. 마가라는 그런 그룹상에서 욕을 먹기 때문에 생각보다 보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쨌든 이 기업 여기 이 국방부 지원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상에서 1260H라는 맞아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형식의 네. 있는 기업 리스트가 있는데요. 네. 모든 중국 기업 다 거기 있습니다. 아니 보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화홍반도체, 네. 우시앱텍, 맞아요. 네. 로보센스 뭐 웬만히 잘 나가는 중국 기업들은 다 포함시켜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명단에 네. 134개 기업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아, 여기서 중국 지금 현재 기업만. 4개 기업이 추가되는 겁니다. 네. 3개 기업이 추가되는 거죠. 네. 이제 알리바바라든지 비아디라든지 바이두, 바이두. 추가되는 네. 건데 134개에서 137개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홍콩 테크주 상에서 살 수 있는 만한 게 거의 한 100개 미만입니다. 그 우리 살 수 있는 아이고. 종목들은 전부 다 거기 등재가 돼 있다는 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워딩 자체가 세긴 하지만 제재를 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나중에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조치를 할 수 있겠다인데 조치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봤었을 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했을 때는 그게 아니라 우리 그것만큼 보수적인 전략이었다라고도 체크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네. 알리바바라든지 비아디라든지 중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지금 현재 수출이라든지 해외 진출하게 될 건데 그 진출상에서 막을 수 있는 제재조차도 하지 않는다라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 당선이 됐는데 중국에 대해서 더 편의를 봐주면은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뭐라 생각했습니까? 안 좋게 되죠.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상에서 있는 조치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렇군요. 이런 소식이 얼마 전에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또 근데 나왔어요. 맞아요. 네. 또 나왔길래 네. 왜 또 나왔지 했는데 뭔가 그러면 일부러 보도를 냈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미국 측에서 그러니까 그거 해야죠. 왜냐하면 네. 일본한테 지금 중국 관련돼서 그쵸. 말하지 말라라고 네, 하고 네. 일본이 약간 등 돌리는 분위기잖아요. 트럼프의 네. 심정을 좀 대변하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화해하려고 네. 했는데 그쵸. 화해도 안 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화해를 했는데 화해도 안 되고 하다가 나중에 지금 화해한다 했지만 다시 또 한 번 더 테러 일으키고 있죠.
중국과 일본이 서로 싸우고 있죠. 네. 자기는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했는데 네. 받아야 되는데. 자꾸 싸우고 전부 다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뭐라도 화해를 시켜야 되는 분위기인데.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상에서 지금 중국에 대한 스탠스는 명확합니다. 중국은 때리지만 않으면은 안 건드려. 그러니까 안 건들면은 안 때림.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말로만 하지 추가적으로 조치나 제재 조치는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구나. 아마 이거는 입만 산 거네. 그렇죠. 중간 선거까지. 네. 그럼 그때까지 좀 여러 가지 뉴스 노이즈들이 나오겠지만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중간 선거 전까지는 네. 안심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요. 싶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알리바바가 이런 뉴스 때문에 주가 상방을 좀 누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셨는데 좀 크게 노이즈가 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네. 좀 염려를 놓으셔도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럼 결론을 좀 지어보죠. 지금 채팅창에서도 그리고 한 가지만 네. 또 말씀드리면 네네네. 이거 오늘 중국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2026년도 11월 10일까지 이제 미국 상무부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건데 이제 중국에 관련된 기술 이전이라든지 지식 제작 재산권 관련된 이제 301 조사 관련돼 가지고 면제를 한다고 합니다. 내년도 11월 달까지 이제 중국 관련돼 가지고 있는 지식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수출 관련돼 가지고는 면제한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네. 이 부분이 내년 11월 중간 선거 전까지는 중국 안 건들게라는 말과 똑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중국 관련돼서 지금 뭐 이번에 알리바바라든지 바이두라든지 비아디 뭐 다른 기업들도 분명 나올 겁니다. 화해에 대한 제조 조치 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워딩은 세지만 실제로 제조 조치는 가할 명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애초에 공식 성문으로 나왔고 네. 중국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 이걸 깨트린다? 그럼 대두 수입을 금지 조치 내리게 된다라면은 그렇죠. 트럼프는 중간 선거에 떨어지는 거랑 그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1년 동안에는 중국에 대한 편의를 봐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리바바 QN이라든지 다른 AI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할 가능성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경쟁을 하는 겁니다. 오픈소스 vs 폐쇄형. 누가 이길 건지는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은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미중 화해 모드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럼 결론적으로 알리바바 좋으냐 마느냐 좀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과 함께 또 AI 앞으로의 전망도 짤막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알리바바가 사실 그 미국에서 이런 엔비디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 예, 왜냐하면은 알리바바가 만약에 70조 우리나라 돈 원화 기준으로 70조 이상 투자를 안 했더라면은 중국의 항생테크가 이렇게까지 불을 지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이렇게 지금 현재 회사채까지 발행하고 그걸 토대로 다른 곳에 쓰긴 썼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주가를 올렸기 때문에 이 AI 관련된 붐들을 중국 내에서도 이끌었다라고 우리들이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AI에 대한 산업의 전망. AI 전망은 네. 결국에는 이제 항생 쪽으로 우리가 홍콩 쪽 vs 미국 쪽 이 두 네. 가지 싸움을 지켜볼 네. 필요가 있다라고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네. 이길지는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네. 원래는 홍콩 테크 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홍콩 네. 테크가 잘 간다라는 거랑 네. AI에서 누가 이기냐는 건 또 다른 이야기라서 아. 오픈 소스냐, 그러니까 아니 이거죠. 안드로이드가 이기느냐, iOS가 이기느냐. 음. 누가 더 점유율을 많이 확장할 것 같아요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안드로이드는 맞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죠. 누가 더 돈을 많이 벌 것 네. 같아요 했을 때는 이건 또 물음표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 나중에 좀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홍콩의 테크 종목들 그리고 미국의 AI 종목들 간의 싸움에서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홍콩 테크는 좋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알리바바의 실적 발표를 비롯해서 이제 홍콩 그리고 중국의 AI 산업 앞으로의 전망까지 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